네, 오늘 이야기할 내용 제목은 현장에서 하는 파마넥스 스토리텔링이고요. 파마넥스 데이를 맞이해서 제가 오늘 저도 초록색 자켓을 입었어야 되나 싶네요. 우리 MC님처럼. 네. 자, 먼저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기 전에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14년 동안 일을 했고요. 주로 암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일들을 해왔어요. 이렇게 개발된 치료제가 환자에게 직접 사용되기까지에는 여러 단계의 임상시험을 거쳐야 되거든요. 이 임상시험을 하는 부서에서 또 제조부서 책임자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는 게 저의 20대 때 가진 꿈이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를 31살에 들어갔는데 30대 때 꿈을 이룬 거죠, 한번. 그래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도 느낄 수 있었고 또 한 명 한 명의 그 환자 치료제를 만드는 거였는데 치료제를 그렇게 만들면서 만족감 그리고 또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치료제를 만드는 일들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항상. 이 회사가 나의 직업의 끝은 아니겠구나. 왜냐하면 회사의 높은 분들 보면 50대 언젠가더라고요. 60대에는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뭔가 내가 이 은퇴 후에 또 다른 일을 내가 해야 될 일들 내지는 어떤 건물세처럼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었지만 퇴근하고 나서는 여러 가지를 배우러도 다녔고요. 또 남편과 함께 뭔가 준비하면서 실제로 시도를 해본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뉴스킨을 사업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우리 앞에서 윤은미 사장님 발표하셨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에 어떤 선입견이 없으셨다 그랬는데 저는 선입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그런 제안을 해왔을 때 탐탁지 않았고 이런 제안에 저는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남편이 계속된 그런 저를 설득한 것들에 의해서 제가 이런 자리를 한번 가게 됐어요. 세종대에서 하는 큰 세미나였는데요. 제가 이날 듣고 느낀 것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다단계스러움이 없네. 이런 거였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뭔가 트렌드에 맞춰서 되게 세련되게 일을 하는 느낌. 그리고 그런데 일을 하는 방식이 옳게 보였고 무엇보다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연금을 만드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날을 시작으로 해서 돌아오면서 이거 알아봐도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지금은 부부가 같이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사업을 먼저 결정을 하고 비전을 보고 나서 제품 체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체험을 쫙 해보았을 때 가장 처음으로 효과를 봤던 게 바로 이 파마넥스의 티알라인티와 콜레스틴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둘 다 고지혈증이었거든요. 남편은 오른쪽 결과가 이제 남편 건데 남편은 저보다 수치가 더 안 좋았었기 때문에 병원약을 1년 정도 먹었었어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의사 선생님이 생각보다 수치가 안 떨어진다라고 해서 용량을 좀 더 높여보자라고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30대였고 우리 다 그거 알고 있잖아요. 고지혈증이든 고혈압이든 당뇨든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남편이 너무 이른 나이부터 죽을 때까지 약을 먹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안 먹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고 콜레스테롤은 다시 올라가 있던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파마렉스를 만나게 되었고 저희가 4개월을 딱 먹고 다시 피 검사를 해봤을 때 남편 같은 경우에는 LDL이 44가 떨어졌고 저는 48이 떨어졌거든요. 남편은 병원에서 약을 먹었을 때 10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통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 그냥 좋겠지라는 정도로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수치가 변하는 걸 보고서 되게 처음에 놀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부부가 뉴스킨 사업에 입문을 한 이야기를 잠깐 했고요. 오늘 이제 나눌 이야기는요. 파마넥스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하는 이야기예요.
자,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원래 제가 했던 일, 암 치료제를 만드는 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지인한테 설명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어, 나는 암 치료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냐면 인체 면역의 대표적인 항원제시 세포인 수지상 세포를 환자의 혈액에서 분화시켜서 암항원을 감작시키고 성숙된 수지상 세포의 특이 케모카인에 의해서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항원 특이적인 면역 반응을 유도해서 암세포를 사면시키는 이런 원리로 치료제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설명을 하나 했고요. 조금 바꿔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는 암 치료제 만드는 일을 하는데 어떤 원리로 만드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간암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 환자한테서 혈액을 뽑는데 면역세포를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밖에서 일주일간 교육을 시켜. 간암 세포를 만났을 때 그걸 공격할 수 있는 세포로 밖에서 교육을 시키고 다시 그 환자에게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들어갔을 때 간암을 만나면 그 암세포를 공격하겠지. 이런 원리로 치료제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제가 지금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설명이 좀 더 귀에 쏙쏙 들어오세요? 네. 두 번째 이야기가 좀 더 잘 들어오죠. 제가 연구원이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제가 뭔가 파마넥스를 현장에서 전할 때 성분 이야기를 하고 저의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섞어서 뭔가 이야기를 거창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이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론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제품의 성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때때로 시기적절하게 얘기를 해야 할 때는 얘기를 하지만 즐겨 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이 성분 이야기를 듣고 파마넥스의 어떤 제품을 선택해서 먹게 됐다. 그랬을 때 이분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와서 더 어떤 다른 제품이 더 성분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또 언제든지 옮겨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분 이야기하는 걸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할 부분은요. 파마넥스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PPT를 준비를 했지만 사실은 현장에서는 제가 PPT 없이 그냥 말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똑같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6S 프로세스인데요. 이 회사는 파마넥스라는 회사는 제품 하나하나를 만들 때 원료를 선정하는 것부터 제품, 최종 제품이 나올 때 기능을 입증하는 것까지 거의 제약회사 수준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원료를 선정하는 것부터 해서 그 원료를 최상의 어떤 그 생산지에서 수급받고 그리고 실험을 해서 최종 제품을 만들어내서 기능을 입증하고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서 제가 처음에 했던 생각은 내가 이거 제약회사에서 치료제, 의약품 만드는 과정이랑 다르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런 과정을 다 거치네? 라고 해서 좀 놀랐었고요.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이 6S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다 보면 또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도 뭔가 그 비슷한 일을 한다라고 하던데? 이런 반응 종종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요새는 건강기능식품들이 정말 많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 정말 많죠. 서로 경쟁도 엄청 치열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나오는 제품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어떤 건강기능식품 중에 하나인 홍삼 있죠. 홍삼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이 홍삼이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와서 판매가 되기까지는 식약처라는 기관에서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28가지의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 기준을 다 통과해야만
홍삼으로 판매가 될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파마넥스에서도 발효 홍삼이 출시가 되었죠. 근데 이 발효 홍삼은 나올 때 이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28가지의 기준을 포함해서 몇 가지 검사를 하고 나오는지 아시나요? 무려 250여 가지의 검사를 하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식약처에서 정한 그 28가지 기준 하나하나들도 식약처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훨씬 더 깐깐한 높은 기준을 스스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파마넥스의 기준을 통과하고 나오면 식약처의 기준 28가지는 당연히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소비자의 눈으로만 단순히 이 회사를 찾았다면 와, 굉장히 괜찮은 회사네 라고 하고 저는 이 회사의 제품을 소비하면 되었겠죠.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검토하고 이 회사를 알아본 거기 때문에 이런 의문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런 생각 좀 들었었어요.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이유는 사실은 좀 그런 어떤 관문들이 되게 좀 더 의약품보다는 훨씬 단순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순화된 그런 과정들만 거쳐서 좋게 만들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고 나오는 걸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파마넥스를 설립한 분들이 알고 보니 미국의 제약회사에서도 대기업급의 수석연구원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나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평생 자기가 했던 그 방식 그대로 파마넥스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여기에 적용시킨 거구나. 제약회사에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거구나. 라는 것들로 이해를 좀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할 거는 PDR입니다. PDR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의사협회에서 미국 의사들이 매해 모여서 만들어내는 처방 참고집이에요. 만드는 이유는 진료를 할 때, 의사들이 진료를 할 때 환자에게 시기적절하게 의약품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실게 되는 것들은 그야말로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효능이 입증된 것들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이런 의도로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PDR인데요. 사실 건강기능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평가, 어떤 것들이 괜찮은지 이런 평가를 하는 사설 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관들은 어딘가에서 후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 후원을 받는 곳이 아무래도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회사일 거고요. 그러면 후원받은 회사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사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PDR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예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공신력을 인정받는 참고집인데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어져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입되어져서 들어올 때 그냥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걸 규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 역시 식약처라는 기관이에요. 저는 사실 제약회사에서 일을 할 때 이 식약처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일을 했었어요. 아까 임상시험 이야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임상시험을 이제 우리 회사에서 약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완성됐으니까 이제 임상시험을 해야지라고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고요. 이 임상시험도 승인을 받아야 돼요. 환자에게 직접 투약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효능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이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승인을 내주는 기관이 바로 또 식약처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상 3상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면요. 이 임상시험 3상 정도 되면 굉장히 대규모 시험이거든요. 어떤 이 약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를 다 설명해야 돼요. 그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원료를 왜 이걸 선정을 하게 되었고 이 원료를 우리는 어디서 수급받았고 실험은 어떤 방법을 거쳤고 아까 그 6S 프로세스에 나오는 과정 내용들 있죠. 그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쫙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서 관련 부서 전 직원들이 한 이 일을 하는 데만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요. 자료를 만들어서 식약처에 제출을 하면
식약처에서도 이건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하는 데만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승인이 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보완 자료를 요청해 오게 돼요.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추가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추가 자료 요청한 것에는 새롭게 실험을 해야 되는 일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이 보완 자료도 보통 첫 번째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적어도 3차에 걸쳐서 이 보완 자료를 요청을 하고 또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을 하고, 그래서 최종 임상 3상 정도의 승인을 받기까지는 정말 짧으면 6개월에서 길어지면 3, 4년까지도 걸리는 일이에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 식약처는 굉장히 깐깐한 그런 기관이거든요. 이렇게 깐깐한 기관에서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수입되어져서 들어올 때 PDR에 만약에 등재가 되어 있는 제품이다 이러면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어서 오십시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PDR이 그만큼 공신력이 있는 자료집이고요. 여기에 파마넥스의 제품들이 한 6, 7개가 매해 1900 잠시만요. 1999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제품들이 등재가 되었었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에이지락입니다.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것은 뉴스킨 파마넥스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서 만들어낸 특허 기술이에요. 말 그대로 나이를 잠근다라는 뜻이고요. 나이를 잠근다라고 하니까 뭔가 젊어질 것 같고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노화라고 하는 건 뭘까요? 신체의 밸런스가 무너져가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은 끊임없이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걸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자면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건데요.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외부 환경의 어떤 변화,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몸은 우리 몸의 내부를 안정적이고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어요. 이걸 항상성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노화는 어떤 거냐 하면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노화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먼저 왼쪽에 젊었을 때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다. 라면 스트레스도 우리 몸에서 보면 몸의 기준으로 보면 변화겠죠. 하나의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 몸은 항상성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항상성을 발휘해서 몸을 원래대로 회복하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항상성의 범위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넓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스트레스를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받게 되었다. 오른쪽으로 가서 이때 받게 되었다 하면 이때는 동일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항상성의 범위가 이렇게 좁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젊었을 때는 금방 회복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는데 노화가 되면서는 회복하는 힘이 점점 늦어지거나 아니면 회복이 되지 않거나 그러다 보면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게 바로 노화인 거죠. 그러면 에이즈락이 하는 일은 어떤 거냐 하면요. 에이즈락은 지금 나의 상태, 지금까지 노화되어 있는 나의 상태에서 그렇지 않았을 때에 젊었을 때의 상태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에이즈락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즈락 기술이 접목된 파마넥스 제품을 드시게 되면 단순히 혈관이 깨끗해지고 영양소가 채워지고 면역이 좋아지고 장 건강이 좋아지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나의 어떤 노화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안 좋아져 있다. 눈이 침침해지는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라든가 뭐 무릎이 시리다든가 아니면 뭐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었다든가 고혈압 약을 먹는다든가 당뇨 약을 먹는다든가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나의 지금 노화의 상태에서 병원 약을 줄여가거나 끊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일까지 생기게 하는 게 바로 이 에이즈락 기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건 전 세계 과학자문위원회인데요. 파마넥스 뉴스킨에서는
전 세계 과학자문위원회를 보유하고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의 과학자들을 과학자문위원으로 두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이 시간에 없을 것 같고요. 이 칼주라시 박사님이라고, 이분은 그 경구 피임약을 개발하신 분이에요. 혹시 이름을 잘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 영국에서 썬데이 타임즈라는 그런 데에서 1000년간 세계를 빛낸 위인 30명을 꼽았을 때 보면은 다 아는 이름들이거든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콜럼부스, 나폴레옹, 아인슈타인, 에디슨, 파스테르, 이런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파마렉스 설립 당시부터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파마렉스의 과학자문위원단으로 일을 하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파마렉스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 정명희 박사님이에요. 이분은 서울대학교 부총장을 지내고 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명예교수로 계시는 분이고, 그리고 항산화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 권위자예요. 이분이, 이런 분들이 과학자문위원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런 분들의 사인을 받아서 제품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엄청난 분들을 그 과학자문위원으로 두고 있는 회사와 어떤 회사에서는 딱 한 명의 과학자를 그 자문위원으로 두고 있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엄청 홍보해요. 그런 딱 한 명의 과학자가 과학자문위원을 있거나 아니면 과학자문위원회가 아예 없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런 회사와 비교했을 때 어떤 회사가 더 신뢰도가 높을까요?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 5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바로 해외 논문 부분인데요. 에이즈락 메타가 작년 이맘때쯤 10월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에이즈락 메타라고 하는 제품은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생태계, 미생물의 환경, 이런 뜻이죠. 그동안 우리 인류는 세포에 대해서만 많이 연구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 세포의 수만큼 내지는 그보다도 더 많은 수가 존재하는 게 미생물이더라, 우리 인체 안에서. 그러면 이 미생물의 환경인 마이크로바이옴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준다면, 유지할 수 있다면 그동안 인류가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난치병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최근 한 10여 년 정도 동안 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세계적으로 되게 핫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세계적인 트렌드에 발맞춰서 파마넥스에서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장장 7년 동안 연구해서 제품이 나온 게 바로 에이즈랑 메타인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가장 놀랐던 것 같아요. 해외 논문이 나온 부분이죠. 작년에 이 본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에이즈랑 메타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때는 6편이 아니었고 5편이었는데 5편의 논문을 근거로 에이즈랑 메타가 개발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 잠깐 메타를 만들면서 논문이 나왔다는 건가? 라는 생각을 잠깐 했다가 기존에 있던 논문을 근거로 해서 메타를 만들었다는 거겠지라고 얼른 생각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아니,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논문을 자료로 해서, 논문을 근거로 해서 만든다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훌륭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나오는 제품들이 정말 허다해요. 그런데 논문을 근거로 해서 제품이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정말 훌륭하고 자랑할 만한 일인데, 결국에는 메타를 만들면서 해외 논문이 나왔다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놀랐던 것 같아요. 제가 제약회사에서 일을 할 때 이렇게 암 치료제를 만들고, 그리고 아까 임상시험을 하는 그런 중간에 논문을 이렇게 쓰는 일들을 하거든요. 이 논문을 쓰는 기관은 주로 제약회사의 연구소라든가 바이오 계통의 연구소, 내지는 기초 내용 관련해서는 대학원의 연구소에서 이렇게 해외 논문을 쓰는 일들을 하는데, 이 논문 쓰는 일은 정말 치열한 일이고요. 그리고
논문을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건 정말 회사로서도 명예로운 일이고 자랑할 만한 일이고 어떤 다음 과정들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논문들이 도움이 돼요. 그런 해외 논문인데 메탈을 만들면서 논문이 나왔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놀란 부분이 그래서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논문들도 각각 그 등급이 있어요. 점수가 있는데 제가 이 6편의 논문들을 각각 찾아봤는데 다 점수들이 괜찮은 퀄리티가 있는 논문에 이렇게 논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자문위원단으로 계시는 우리 정명희 박사님도 작년에 정명희 박사님이 이 부분, 이 논문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주신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분도 이렇게 논문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5가지를 총 이야기를 했어요. 6S 프로세스, PDR, 에이지락, 그리고 과학자문위원회, 해외 논문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요.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선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광고를 보고 그리고 홈쇼핑을 보면서 제품을 선택한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내가 생각해서 보시는 분들은 어떤 걸 보냐 하면 성분을 보고요. 그리고 함량을 보죠. 이런 것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저 역시 좀 제가 이런 부분들을 깐깐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성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건 뉴스킨을 전혀 모를 때의 이야기거든요. 제가 제약회사를 다니는 동안 제가 다니는 제약회사에서도 웬만한 영양제들은 다 있었거든요. 나오고 있었는데 직원가로 할인해서 먹을 수 있었고 항상 내지는 때때마다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자사의 영양제를 제가 먹은 적이 없어요. 왜 그랬냐면 국내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95%의 영양제들은 사실 다 합성이에요. 내가 합성을 먹느니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저 같은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성분, 함량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요. 제가 사실은 좀 더 공부해보고 좀 더 알아보면서 내린 결론은 성분과 함량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결론이었거든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리를 할 거예요. 요리를 할 건데 똑같은 재료를 두고요. 그리고 똑같은 레시피를 두고 하나는 이쪽에서 제가 요리를 할 거고요. 하나는 제 옆에서 백종원 씨가 요리를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누가 요리한 걸 드시겠다고 선택을 하시겠나요? 참고로 저는 집에서 요리를 하지 않는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이 요리하거든요. 자, 이제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레시피를 갖고 제가 한 것과 그다음에 백종원 씨가 한 요리 중에서 어떤 걸 드시고 싶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저를 선택하신다면 좀 독특한 분일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요리를 한다고 해도 백종원 씨가 만든 걸 먹고 싶거든요. 똑같은 것 같아요. 레시피와 그다음에 재료 되게 중요하지만 건강기능식품에서도 성분과 함량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내리는 결론은 회사를 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회사, 누가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만드느냐. 회사의 규모도 되게 중요하고요. 회사의 퀄리티도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자문위원회 있죠. 그런 자문위원회를 보유한 회사. 그리고 이런 철학을 가진 회사.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거는 넣지 않는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 철학을 지켜오는 회사가 있다면 어떤 회사를 선택하시겠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회사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분 그리고 함량 이런 걸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좀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분을 보는 거, 여기까지 제 회사를 보는 거, 이런 것까지 저와 동의가 된 분들은 파마넥스의 회원이 되시기로 하셨겠죠. 그러면 이제 매니아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는 여기서 매니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하냐면
여러 가지 과정 거치지 않고요. 바로 그냥 이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당신이 그냥 나에게 소비자만 돼서 소비를 하는 사람만 되어도 나는 괜찮다. 나는 좋은데, 여기에서 당신이 만약에 기회도 있다면, 캐시백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다면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저는 바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새는 많은 분들이 프로슈머를 굉장히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왕 소비를 하면서 이왕이면 나도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기까지 동의가 되면 저와 같이 일을 하는 파트너가 되시는 거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소비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니아가 되는 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주제가 우리 복제 그리고 퍼스널 컬러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하는 오늘 파마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똑같이 이야기를 만약에 하신다면, 그걸 복제해서 하신다면 그게 나의 언어로 소화가 되고 하다 보면 퍼스널 컬러가 나오거든요. 나만의 컬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잖아요. 몇백 가지의 컬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컬러로 승화해서 이제 파마넥스를 많이 이야기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